자, 좋은 책 신사고 수학하 페이지 203페이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X라고 나와 있죠. 그 녀석의 원소들이 A는 뭐 1과 3이고 B는 2, 4, 6이고 자, 이렇게 뭐 원소들이 대충 나와 있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A랑 X는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원소가 없단 얘기죠, A랑은. 그리고 B랑 X의 교집합은 2래요.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일단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요 얘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 그죠? 그러니까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배웠어요? 2의 n승계, 그지?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건 뭐다?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랬을 때 2의 n승이라는 요 값이 의미하는 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의미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2의 몇 승이라고 쓰셔야 돼요? 8승이다. 왜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가 8개거든. 이해되니? 자, 근데 A랑 X의 교집합이 존재하면 안 된대요. A랑 X랑 교집합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A의 원소 1과 3은 제외시켜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1과 3에다가는 제외를 좀 써주세요. 얘네 두 개의 원소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B하고 X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죠. B하고 X의 교집합은 2입니다. 그러면 2는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죠? 2는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라는 원소는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4랑 6이라는 원소는 얘도 마찬가지로 제외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함하거나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포함시키나 제외시키나 똑같다 그랬어요. 일단 빼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가 제외 또는 포함이죠? 그럼 무조건 빼는 건 동일하게 이렇게 5개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죠? 2의 3승 이렇게 되니까 8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무난하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자, 그럼 풀이 과정을 쓰라고 돼 있으니까, 뭐 풀이 과정을 쓴다면은, x의, 일단, x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풀이 과정 같은 경우는. x는 일단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8승계의 부분 집합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므로 요거 2이므로 1이랑 3이라는 원소는 제외시켜야 돼요. 요건 제외시켜야 되고, 그리고 B 교집합 X는 2라는 원소를 하나 갖기 때문에 2라는 원소는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2라는 원소는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4랑 6이라는 원소는 똑같이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집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X가 4랑 6을 절대로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총 5개의 원소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함도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의 8승계에서 5개의 원소가 제외가 됐으니까 이렇게 2의 3승계가 나오고 8개다. 요렇게 풀이 과정 좀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봅시다. 어느 반 32명의 학생에게 3개의 문제를 풀게 했더니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가 된 거예요? 어느 반 학생이 전체 수가 32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 B, C를 풀게 했는데 A만 맞힌 학생은 6명, 그리고 B 문제만 맞힌 학생은 8명, C 문제를 맞힌 학생. 얘들아, 그럼 너네가 이거 낚이면 안 돼. 여기서 A 문제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BC 교집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B 문제만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얘도 B, 정말 B만 가져가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얘는 좀 다르지. C 문제를 마친 학생이니까 얘는 교집합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너네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쫙 그려보셔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쌤이 색칠을 한번 해볼게. A 문제만 마친 학생이라는 거는 요렇게 색칠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게 섞이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지? 그럼 여기 6명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B 문제만 마친 학생이라는 거는 여기죠. B 문제만 마친 학생, 여기 몇 명? 8명. 근데 C 문제를 마친 학생이니까 얘는 C가 다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에는 10명이 총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A 문제와 B 문제는 마치고 C 문제는 틀린 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어디를 표현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여기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요거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A 문제와 B 문제는 마치고 C 문제는 틀린 학생. 얘를 뭐 너네가 식으로도 쌤 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A 문제와 B 문제는 맞췄으니까 A 교집합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집합에서 C의 집합을 이렇게 차집합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A 교집합 B에서 C를 뺀다. 그게 바로 여기 아까 방금 쌤이 색칠한 요 분홍 색깔, 여기 들어가는 원소들이 바로 요 집합을 만족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세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전체 집합 박스를 너네가 쫙 그려놨을 때 전체 집합의 인원이 32명이잖아. 그럼 모두 틀린 학생은 여기 남은 부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근데 그 학생이 없대요. 0명이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벤 다이어그램, 세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바깥에 존재하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0명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A, B, C 여기 요렇게 A, B, C가 의미하는 여기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전체 32명이 딱 돼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분홍 색깔의 원소, 집합을 X라고 합시다.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X 더하기 나머지 부분 6명, 8명, 그리고 10명 다 더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겠죠? 32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X는 이거 다 더하시면 24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겨주는 거니까 얼마다? 8명이다. 그래서 답은 8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15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명제가 좀 나왔는데요. 두 조건에 대해서 P가 Q이면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충분 조건이니까 일단 화살표부터 그려야겠지? P랑 Q를 그려주시고, 자, P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인데 그게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 충분하니까 얘는 나 배불러 꺽 하고 그냥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충분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집합으로 바꿨을 때 얘를 진리집합으로 바꾸시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P의 원소를 한번 여기 나와있는 요 조건을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진리집합으로. 그럼 얘는 x 빼기 4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얘가 0이 되는, 요걸 0을 만족하는 x 값이 P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P의 원소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4와 마이너스 1 요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Q의 원소는 이거는 부등식으로 나와 있네.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수직선에다가 Q는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은 요 범위 자체가 Q라는 집합이 될 건데, 요 안에 P의 원소가 들어가야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요 안에 자 마이너스 1 여기 들어가죠. 또 4도 들어가야 돼. 그럼 4는 여기 좀 찍히겠지, 그지?
그럼 이런 관계를 만족하려면 K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즉 커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K는 4보다 크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K가 이렇게 만약에 4가 된다고 해봐, 얘들아. K가 4가 된다고 해보면 4보다 작다거든요? 그럼 Q에 4라는 원소가 안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 P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그럼 요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5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4보다 큰 거 중에 최소값이니까. 그 다음 16번. 자, 요거는 이제 산술기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산술기하는 너네가 항상 습관적으로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쌤한테 요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는 무조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x 더하기 2분의 16 요렇게 나와있죠?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너네가 요식 자체를 지금 산술기하로 쓰려면 핵심이 뭐야? 그러니까 곱해서 요 AB가 간단하게 돼야 되죠. 요 AB가 간단하게 돼야 되는 게 이제 산술기하의 핵심 목표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이 내가 만약에 얘를 A라고 잡고 요 뒤에 있는 식을 B라고 잡으면 둘이 곱하면 간단하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x 더하기 2로 만들어주는 거지. 요 x를. 그리고 뒤에 그대로 써주시고요. 근데 얘들아, 내가 가짜로 2를 만들어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2를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양수 맞잖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양수 맞죠, 그죠? 그러면 산술기하 바로 써주시면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6이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의 곱을 해주시면 x 더하기 2가 약분되고 플러스 16이겠죠? 그러므로 요 녀석의 값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16은 루트 16은 4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면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 녀석의 최소값은 8이 되겠네요. 그럼 8에다가 2는 얘들아 요거는 그냥 빼주면 돼요. 우리가 구한 최소값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8에서 2 빼주니까 얼마예요? 6. 요렇게가 진정한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 B를 갖는다. B는 6이 되는 겁니다. 근데 A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A는 최소값, 즉 등호가 성립할 때 X값이에요.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 여기 개념 볼까요?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무조건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설정한 A가 누구죠? 앞에 있는 X 더하기 2가 A였죠, 그죠? 그 뒤에 있는 식 자체가 B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을 세우셔야 되냐? 앞에 식 x 더하기 2와 뒤에 식 x 더하기 2분의 16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분모에다가 x 더하기 양변에 곱해주자. 그럼 얘는 x 더하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16이 되겠죠. 양변에 루트 씌워주세요. 그럼 x 더하기 2는 얼마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x는 두 개가 나오겠죠? 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 범위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다. 그러면 x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x가 2가 될 때, 즉 a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a, b의 곱이니까 둘이 곱해주시면 a, b는 10이다. 이렇게 체킹할 수 있겠죠.